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즉 사인날인을 끝까지 거부하고 편법적인 인쇄날인을 고집하면서 그 이유로 투표 대기 시간의 증가와 날인 업무 인원의 증가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선거 종사자와 선거관리관 등으로 30년 동안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퇴직한 전직 지방공무원은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토대로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시간은 무시할 정도로 짧다면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정면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일본에서 제1교포 등을 주요 독자로 해서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는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츠니뽀가 2024년 1월 1일자 신년호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내전과 혁명 전야를 방불케 하는 선거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즉 사인날인 거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면서 선관위의 인적 구조적 좌편향 문제점을 지적한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의 지적을 방송한 뒤 하루 동안 선관위를 질타하고 배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는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인쇄날인 대신 공직선거법에 충실하게 개인 도장 즉 사인날인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한 선관위를 날카롭게 질타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구독자는 저는 지방공무원을 30년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며 선거 때마다 선거종사자와 선거관리관을 30년 해왔는데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시간은 무시될 정도로 안 걸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줄을 서서 밀려들어도 옆에 선거종사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 선거인 명부 확인하는 시간에 관리관은 도장을 찍어놓고 명부 확인 통과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라면서 그러니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선관위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도 투표관리관이 본인 도장 찍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도 않고 사람이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라면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는 20여 년 전에는 투표소 책임자가 투표용지에 도장 날인하고 투표했고 그때는 부정선거 없었다. 직접 도장 찍어도 밀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에 사기치지 말고 선전선동하지 마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자개표기 사용 안 해도 불법이 아니다. 전자개표기에 USB 꽂고 사용하는데 이는 해킹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해야 한다. 선관위 해체하고 행안부에 이관하고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구독자는 그렇게 국민들의 불편을 끔찍히 배려하는 친절한 선관위에게 묻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대신 투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선관위. 이 집단은 거짓과 어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관의 직접 날인을 반대할까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법원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합니다라면서 이래도 나라가 지금까지 굴러온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투표관리관이란 것이 당연히 투표를 관리하는 게 업무고 그 행위가 바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자신의 도장 날인인데 그걸 못하겠다? 그럼 뭐야? 하루 앉아있다가 일당 받아먹는 알바인가? 투표 관리를 하면서 그 증거는 못 남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질인가?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고 이따위 못된 짓거리를 자행하는 거다. 이자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를 온전 뒤집어 엎어 부정선거의 전모를 모두 밝히고 관련자를 모조리 소탕하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개표는 수개표를 하라.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거부하는 자는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인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구독자는 최대한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있는 법을 왜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속내가 뻔한 쓰레기들,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은 절대 필요한 중요 사안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하고 뻔뻔한 썩은 쓰레기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관리관 날인을 왜 하는 거지? 도대체? 라면서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느 구독자는 법을 어기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정하는 대법원은 무엇하는 기관인가? 법은 왜 만들어 놓았는가? 날인을 인쇄하는 것을 합법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위헌 심판을 청구해 놓았으니 속히 심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자기들 규칙으로 직접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선관위의 규칙이 모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규칙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시민들에 의해 나와서 재판이 열렸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대법원은 황당하게도 선관위의 규칙대로 인쇄 날인을 해도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을 다른 곳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결했다 이러면서 인쇄 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우겨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 즉 인쇄 날인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횡행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은데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어느 구독자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구독자는 에라이 쓰레기들, 시간이 촉박하니 아쉽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직접 날인은 꼭 절대 지켜져야 합니다. 시간 소요니 인원 부족이니 장소가 어쩌고 이유가 안 된다. 부정선거 예방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공명선거의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밖에도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모든 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부정투표 막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날인, 사인 날인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부정투표 의심이 많다. 온 국민이 나서서 사인 즉 개인 도장 날인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대하는 자는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간섭을 못하고 아무도 간섭을 못하면 헌법적 독립기관이 아니고 독립왕국이네요 라면서 황당한 선관위를 질타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구독자는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찰, 국힘,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대응단체 등도 이 방송을 꼭 봐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구독자는 배명수 전 선관위 사무관님이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관리관 도장이 중요합니다. 선관위가 사악한 집단으로 변해온 과정도 잘 알고 계시고 진정한 우파이십니다. 라면서 이번 글을 쓴 배명수 전 선관위 사무관 현 도시산업개발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신년호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제목은 내전과 혁명 전야를 방불케 하는 선거전, 그리고 작은 제목들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한국 정치, 국회 개혁이 정치 개혁, 국회 폭주로
삼권분립 체제형 해체와 이런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통일일보 기사를 번역해서 가끔 소개해드립니다만은 특히 선거 부정 의혹 문제라든지 한국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권 언론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통일일보의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일보 신년호 일면 머릿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전국은 안개 속이다. 여당이 패배하면 임기 중반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이 된다. 반대로 압도적인 승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언하는 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의 존속이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은 구조적, 제도적으로 내전이나 혁명 전야와 같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부분을 시작한 뒤 이어서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어집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이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 지금 총선거를 약 100일 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행위 이상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 상별을 벗어난 선거 전에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보인다. 총선거가 왜 혁명 전야나 내란처럼 과열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번 총선거의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맞이했다. 한동훈의 정치가로서의 운명도 걸렸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한씨는 단번에 윤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가 된다. 지난 4년 동안 예전에 없었던 국회 독재를 해온 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야당이 총선거 전에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총선은 전통적으로 대항하는 당의 미스, 즉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 서로 상대의 미스를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재명 당 내에는 극도의 위기감과 피로감이 감돌고 있다. 이적단체인 전대협과 한총련이 대치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고 신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때의 총리였던 정세균, 김부겸이 지난해 12월 24일 만났다. 사법 위험을 안고 있는 이재명 측이 꺼낸 카드가 김건희 특검법이다. 단지 이것에는 무리가 있다. 자유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로 이재명 당이 4월 총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관철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은 분명히 위헌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간 수사했는데 입건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여지 등이 없는 사안이다. 참고로 지금 이 기사에서 가령 자유변호사협회의 지적이라든지 혹은 정세균, 김부겸의 회합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신문이 2024년 1월 1일자 며칠 먼저 발행되기는 했습니다만은 2024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를 계속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야당으로서는 역시 윤 대통령 부인의 스캔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진행하는 특검법이 위헌이므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선거가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정부 구성이 외관상 삼권 분립 구조지만 헌법에 국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은 국회 중심제, 국회 독재라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국회를 장악하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 총선거에서 혼란과 반칙이 횡행하는 것은 전대협, 한총련 등에서 젊은 시절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해온 좌익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적 달성, 즉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을 긍정하는 체질이다. 이런 배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국회 개혁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6월 16일 국회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내용은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에만 투표하는 것,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손으로 개표하는 것, 국회 안에 투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야당은 이 청원을 심의하지도 않고 폐기했다. 참고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등이 주도한 이 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이 심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로 연장을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했죠.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통일일보가 지적한 대로 폐기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4.15 부정선거와 싸운 시민들에게는 지난 4년간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사기라는 반역범죄를 처단하지 못한 통한의 세월이다. 불법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은 법의 추궁을 피하고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지 못한 통한의 4년이다. 4.15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삭발식이 12월 13일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415명 중에는 여성이 많았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른 머리카락과 함께 대통령실에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는 여야당을 견제,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제3당이 나올지 여부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통일일보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팩트들은, 거의 대부분 주요 팩트들은 권순알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두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가령 삭발식도 그렇고 자유변협의 성명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요한 팩트들은 이미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권순알TV를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하면 투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는 선관위의 궤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반박, 또 통일일보의 2024년 1월 1일자 신년호 일면 머릿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 올해 한 해도 권순알TV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4.10 총선의 해인 내년 2024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